오늘은 특별히 그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님 자리에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 OBS의 혜성같이 나타난 정혜선입니다. 네. 예, 아주 상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 그 OBS는 처음이신가요? OBS 라디오는 처음이고요. 예. 제가 OBS TV에 출연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했고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지금의 카톨릭대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23년째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산업안전보건이라서 오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소속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좀 쓱 보니까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그 의료 업계에 있어서의 안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그런 단체가 연합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굿모닝 건강 밸류어 좀 첫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스승의 날이면은 뭐 여러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제 스승의 날이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하준 교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예. 네. 그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안전보건 문제가 또 많거든요. 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의 안전보건도 생각해보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을 위한 건강 밸류업 이렇게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님, 이 선생님들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행정 업무해야 되죠. 그 또 우리 엄마들 또 극성스러운 엄마들 또 민원 해결해야죠. 이게 참 그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고충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어떤 것이 가장 힘든가요? 우리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7월에 서희초 사건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죠. 예. 네, 그렇죠. 그 선생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 뭐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게 널리 알려지게 됐죠. 예. 그때 좀 얘기 나왔던 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한번 주시죠. 네. 뭐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민원 문제 또 교권 침해 사례 이런 게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왔는데 뭐 어떤 선생님. 그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했는데 아이폰을 쓰니까 학부모님이 선생님이 아이폰 쓰면 우리 아이도 아이폰 사달라고 해요. 선생님 아이폰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정말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뭐 시험도 보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니까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 이렇게 틀렸다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채점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예, 완전 금쪽인데 너무 금쪽처럼 다루면 이거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회가 피곤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 숙제를 잘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잘 못한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를 야단치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부부싸움이 아이 숙제를 낸 선생님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예. 좀 진짜로 좀 황당한 얘기인데 아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국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거를 좀 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예. 그래서 입법이나 법을 좀 바꿔보자 해서 뭐 교육기본법 이런 것과 관련된 교권오법 이것을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권오법을 개정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효성이 좀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 교권오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냐 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 어. 하는 응답이 79.6%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80% 정도가 예. 뭐 크게 큰 효과가 없었다,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좀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에 그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초등학교 종사자 중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9,468명이나 정말 많네요. 예, 예.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연도별로 변화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예. 우울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8년에는 16.4명이었는데 예. 2023년에는 37.2명으로 늘어나서 5년 만에 2.3배가 늘어난 걸 이게 볼 수 계속 있어요.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증가 그렇죠. 추세네요. 계속 증가 추세고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불안감 이런 걸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역시 2018년에 16.1명이었는데 예. 2023년에 28.8명으로 1.8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죠. 예. 근데 교수님,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우울감 그리고 뭐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나 여부를 따져서 예. 이제 업무상 질병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좀 세부적으로 좀 우울증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울증 말고 또 뭐 국민연금공단의 10년 동안의 자료를 서울대 의대하고 중앙보건병원에서 분석을 해보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만성이죠, 많고요. 만성. 예, 그걸 토대로 정신질환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 심각해지면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힘들면 수업을 하고 그렇죠.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예. 가르칠 때 힘들게 되죠. 그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게 네. 또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나타난 하늘이 양 이게 정말 사건이었잖아요. 끔찍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잖아요. 맞아요. 사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하늘이 양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 그 선생님이 2018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또 휴직도 하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복직을 했다가 예. 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예. 그럼 이런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하늘양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예.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하고 분리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은 뭐 아이들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뭐 내용인가요? 그렇죠. 예, 학생들하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 뭐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선생님이 또 그렇게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렇죠. 건 이건 되게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맞아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사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예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학생하고 분리하게 되면 그 네. 선생님이 또 약간 낙인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조심스러워서 잘 관리를 해서 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건강 문제 보면 요즘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서 뭐 카운셀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선생님들 위한 그런 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교육청에 교원 치유 지원센터 이런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또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들이 낮에 시간들 수업해야 내야 되는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연차 밖에 내서 가셔야 나가서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위한 치유센터를 어. 만들어져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결국은 학교 안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배치하는 게 좋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기업, 큰 기업에는 다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직원들 건강을 살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학교에도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직장인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직장인들을 살펴줄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가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예. 선생님들 또 학교에 있는 다양한 교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의 건강을 살펴주는 선생님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보건관리자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아예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는 없죠. 어. 학교에 보건교사는 있어요. 그럼 보건교사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교사는 학생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건강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명의 보건교사를 부족해서 2명 이상을 두자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그 교직원까지 관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교직원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예. 기업의 직장인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있듯이 학교에도 보건관리자가 배치돼야 하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교사분들도 다 같은 직장인인데 네. 이분들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어떤 뭐 투입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네. 그런 배치가 있어야 보살핌을 돼요. 좀 네.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정신건강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 직장인들처럼 산업재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은 거기가 안전한 곳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여튼, 그런데도 보면 선생님들도 선생님 산업재해는 이제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시라서 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재해 그렇네요. 처리를 예. 하거든요. 예. 그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서동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예. 초중고에서 이렇게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예. 2021년에 1,080건, 2022년에는 1,264건. 예. 그래서 역시 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선생님들의 공무상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예. 걸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공무원이신 선생님들의 자료지만 예. 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회에서 별도로 그게 또 다르군요. 네, 예.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22년에 716명이 산재 인정을 받아서 예. 합치면은 거의 2,000명이 넘는 분이 1년에 예.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 그 학교에서 재해를 당하는 건수 그리고 사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2,00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 이런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제일 그래요. 많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학교에서 생기는 사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학교에 안전해야 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있는 데인데. 네. 근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많이 다치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교무실에 있다가 수업하러 교실로 가는데 네. 복도를 이동하다가 복도가 너무 미끄러워서 거기에서 넘어져서 예. 관절이 다치게 되는 골절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예.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니까 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정교사님들 말고 기간제 교사님도 많잖아요, 요즘. 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아요? 아, 그럼요. 다 혜택을 어. 받죠. 기간제 교사도 그래요? 혜택을 받고 예. 또 직원분, 그 선생님이 아닌 직원분들 예. 그런 분들도 제가 학교에서 사고가 생기면 다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뭐 보니까 그 근골격계 질환이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사고가 생기고 또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가거든요. 아, 외부로? 네. 예. 그때가 더 위험하겠네요. 네. 근데 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예. 뭐 전치 8주 이렇게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 예. 또 이렇게 그 체험학습 가다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의 안전관리를 잘 못했다.
그 책임이 또 선생님한테 오게 돼요. 아무래도 인솔자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요즘은 체험학습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그래요? 정도죠. 저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그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하면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하루 종일 서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적잖이 이 건강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게요. 예,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겠군요. 생기게 되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선생님들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니까 네. 뭐 후두염 뭐 이런 것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예. 예. 항상 그래서 우리 캔디 이런 거 네. 챙기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뭐 환경 자체가 좀 교실이 너무 탁하고 그렇죠. 건조하고 요즘은 분필을 뭐 안 하는 데 많다고는 분필은 안 하지만 쓰지만 그래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쭉 하고 듣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행정 업무. 네. 이게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수업을 했는데 뭐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보고도 해야 되죠. 예. 또 시험을 보니까 시험 채점에서도 올려야 되죠. 예. 그 뭐 각종 행정 업무가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를 처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행정 업무들, 이게 서류 같은 걸 더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건 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간단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지원 인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 집계를 한다든지. 행정 요원들을 투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정 지원 인력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선생님이 온전하게 수업과 학생 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데 다양한 행정 업무가 다 선생님이 직접 하도록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걸 다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계속 보니까 눈도 많이 아프고 또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도 많이 생기게 되죠. 예, 교수님, 이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때 이제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인식들이 퍼졌는데 학교야말로 진짜 감염병에 취약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맞아요. 많고 네. 특히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잘 걸려서 또 확산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도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염병 문제가 생기면서 감염병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있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 학생을 일일이 뭐 체온도 선생님이 다 측정을 하고 또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감염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코로나19 때 아이가 확진된지 모르고 그 아이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신 그런 경우도 있죠. 야, 그래요. 네. 이런 감염병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 나타났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뭐 결핵이라든지 다양한 감염병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들이 또 수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인플루엔자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뭐 예방 접종을 선생님은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럼 이제 앞선 이렇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건강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될 뭐 근본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좀 선생님 건강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선생님의 문제는 뒷전이었어요. 선생님이 뭐 참고 희생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커버가 됐어요. 알아서 견디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아프고 힘들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니까 선생님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 좀 휴게실 같은 거를 마련해서 선생님이 좀 쉴 수 있게 하고 학교 안에 뭐 책상도 뭐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선생님한테 맞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보건관리자가 예. 있어서 어. 선생님의 건강 문제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줄 수 예.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선생님이 알아서 선생님 참고 네. 견디면서 하는 식의 문제 처리를 해서는 안 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 근데 이 제가 그 초등학교 저희도 남자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 보니까 초등학교는 남성 그 교사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네. 선생님 빼고는. 네. 근데 이분들을 위한 그 휴식 장소는 없대요. 근데 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몇 명은 안 되시긴 합니다만 그건 또 그러니까 마련할 필요가 선생님은 있죠. 선생님 어. 책상이 있으니까 어. 거기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쓰니 그게 휴식 공간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업무하는 그렇죠. 장소죠. 그거 분리해야죠. 네, 휴식 거기에서 장소와. 잠시 뛰어 떨어져서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예. 좀 힘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예. 꼭 학교 내에 마련이 되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초중 고교 선생님들 얘기를 했는데 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이런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중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예. 거기에다가 유초중고의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유초중고 선생님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예.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보건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는 뭐 학교보건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만들 때 예. 초중고만이 아니라 초중고 이렇게 유치원을 포함해서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안전보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아, 지금 우리 너튜브에 우리 문자 주신 분들 계세요. 교권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교권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분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선 예전에는 선생님을 정말 하늘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을 얘기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들도 선생님 스스로 감정 노동자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아이들한테 막 정도로 그 화를 저희 때야 그랬지만 뭐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막 네.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 뭐 밤새 야근을 하면서 행정 업무를 하다가 순직하신 분까지 계실 그렇군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선생님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들이 힘들게 일하고 네.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 되시려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 게 정말 필요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안타깝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00세 시대 다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굿모닝 건강 밸류.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정혜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